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의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조차도 이건 일본이 원조 아니었어 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한국이 원조이지만 일본의 것으로 둔갑되어 버린 한국의 문화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란젓인데요. 일본인들의 명란젓 사랑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본에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반찬 12위에 꼽히기도 합니다. 일본이 세계 90%를 소비한다고 할 정도로 명란젓은 일본에서 국민 반찬으로 꼽히는데요. 심지어 명란의 날도 있을 정도로 많이 먹다 보니 당연하게 일본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란젓이 한국에서 탄생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도 담긴 슬픈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1876년 강화도 조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을 한 조선은 일본과 교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회로 일본은 명태잡이 사업을 독점하게 되고 당시 조선인은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조선 노동자들에게 명태의 창자알, 아가미 등 부산물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던 우리 조상들은 명태의 부산물을 젓갈로 담궈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명란젓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본 한 일본 상인은 그중 명란젓만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죠. 조선 후기에 발간된 오주연문장전산고 글을 보면 명란젓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00년대 간행된 시의전서에는 명란젓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와 달리 일본에서 명란젓이 기록으로 남겨진 시기는 한참 뒤인 1949년이었고 심지어 명란젓을 일본에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은 부산 태생이었던 카와하라 토시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한국이 명란젓의 원조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에는 명란젓은 일본인들의 식탁에 흔하게 올라가는 반찬이고 명란젓을 이용한 요리도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왜 명란젓이 원조였던 한국보다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명란젓의 가격 때문입니다. 명란젓은 한국에선 가격이 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한국의 명태남획 때문에 국산 명란젓을 쉽게 보기가 어려워졌고 거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명태가 잡히는 구역도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동입니다. 일본인들은 밥 대신 우동을 챙겨 먹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는데요. 튀김을 올려 먹는 덴푸라 우동부터 유부를 올린 키츠네 우동까지 일본에서 우동은 굉장히 맛과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할 정도로 일본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동의 유래는 중국의 주나라 시대로 알려졌었습니다. 일본의 카가와현의 승려 구카이가 중국 당나라에서 제조법을 가지고 넘어온 것이 우동의 시초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유래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의 것으로 알고 있기도 했는데 사실 우동의 진정한 유래는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한 것은 일본의 사누키면기라는 회사의 대표 오키하라 유지 회장이었는데요. 사누키면기는 일본의 3대 우동에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누키 우동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누키는 카가와현의 옛 지명으로 우동의 본고장이라고도 알려져 있어 편의점보다 우동 가게가 더 많을 정도로 우동 문화가 발달한 곳인데요. 이러한 곳에서 탄생한 사누키면기의 회장이 갑자기 일본의 우동은 한국이 원조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립 110주년을 맞아 개인 저서를 낸 사누키면기의 대표 오키하라 유지 회장은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 시대를 걸쳐 한반도에서 건너온 칼국수 요리가 우동의 원형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러한 충격적인 발언은 일본인들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카이가 활약했던 헤이안 시대 초기 일본에는 우동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금과 밀가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소금을 양산한 건 에도 시대부터 구카이가 활동하던 8에서 12세기 초기에는 우동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나 밀가루가 거의 없었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인데요. 당시 일본의 서민들은 쌀을 중심으로 곡식을 나달 그대로 먹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밀을 갈아서 요리하는 분식이 도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로마치 시대 이후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외교사절단을 통하여 칼국수가 전해졌고 오히려 이것이 우동의 유래라는 것인데요. 그는 조선통신사가 왔던 시기부터 일본의 맷돌이 퍼지기 시작한 것을 예시로 들어 그때부터 밀가루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칼국수의 제조법은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카가와현의 오치고미 우동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우동의 원조가 한국에서 전해진 칼국수라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동마저 한국의 손을 거쳐온 것이라는 사실에 일본인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키하라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우동을 국화위에 공적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알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우동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동이든 칼국수든 밀가루를 뭉쳐서 두껍게 뽑아낸 것을 삶아 먹는다는 점에서 원조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국물 내는 방법이나 숙성, 재료들의 한 끗 차이에서 다른 음식이 탄생하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특히 의식주 문화는 문화 간의 교류를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기원과 원조를 가리는 일은 상당히 애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의 뿌리를 단정짓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사실상 그 문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지시키고 유행시키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이런 점 때문에 유독 한국에서는 일본 우동의 한국 원조 논쟁이 조용하고 덤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한국인들에게 알려주자 음식의 원조를 따지기는커녕 우동이고 칼국수고 둘 다 각각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처럼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데 왜 옆 나라들은 한글이나 한복 등 여러 가지를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일본에서 있었던 오징어 게임의 원조 논란이 생각나는데요.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자 갑자기 여기에 나오는 놀이의 원조가 일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서울지국장 스즈키 쇼타로는 칼럼까지 작성해 오징어 게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일본의 달마상이 넘어졌다에서 유래한 것이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도 모두 일본인에게 익숙한 놀이라며 표절이라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본 세계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한쪽은 아예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무시를 하거나 한쪽은 만약 그런 주장들이 맞다고 쳐도 이런 놀이 문화를 기발하게 컨텐츠로 제작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건 바로 한국인들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냥 오징어 게임이 잘 된 것이 부러워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에 표절 논란은 금방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K-팝 한복을 가지고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전통이니 당연히 중국의 문화라며 아예 한류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망언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아예 한국의 문화가 중국 문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윤동주 시인까지 조선족이라 표현하며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 중국 국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전통 의상과 전통춤이라고 소개하며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부채춤을 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컨텐츠 강국이 되고 유명해진 지금 아무도 이것을 중국의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질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식에서 불거진 한복 논란에 대해 CNN을 비롯한 여러 외신들은 한국이 분노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여기에 한국인들은 이런 일에 오랜 기간 짜증을 느껴왔다라며 한국의 입장을 세계에 대변해 주었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쉽게 훔치려는 주변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해내왔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것은 잘 지켜내고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